간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편에 속한다. 일단 장기 중에서 크기도 가장 크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재생하는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다. 동시에 간은 체내 독소 제거부터 소화 보조까지 다양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무리를 하면 간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간에 무리가 가게 되면 혈액 속의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식단 조절하기. 1. 녹색 잎채소 많이 먹기.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으며 영양소가 풍부히 함유되어 있다. 특히 간의 지방 저장량을 줄이기 때문에 간 건강에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녹색 잎채소에는 시금치, 콜라드, 순무, 비트, 겨자잎, 케일, 십자화과 채소, 콜리플라워, 양배추,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근대, 민들레잎, 상추 등이 포함된다. 2. 산화 방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섭취하기. 물론 비트 하나로는 간 효소 수치를 낮출 수 없다. 그래도 비트에는 간 기능을 돕는 산화 방지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아보카도도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 E 함량이 높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보카도와 호두는 신체 내주 항산화 성분인 클루타티온의 전구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호두는 간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다. 호두와 브라질 너트, 피칸, 아몬드 등의 견과류는 비타민 B와 무기질 함량이 높아 특히 도움이 된다. 3. 일일 섬유질 섭취량 35에서 50g 유지하기. 섬유질 함량이 높은 음식은 몸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지한다. 간이 대사해야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것으로 간 건강의 증진과 간 효소 수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섬유질은 간의 담즙 생산량을 증가시켜 지방의 소화를 돕고 간질환을 예방해준다. 특히 섬유질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귀리, 밀, 옥수수, 쌀겨, 콩류, 리마콩, 팥, 검은콩, 강낭콩, 흰강낭콩, 핀토빈 등 렌틸콩류, 완두콩, 베리류, 라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 로감베리, 구스베리, 보이젠베리, 세먼베리, 통곡물, 밀, 귀리, 옥수수, 호밀, 테프, 메밀, 현미, 녹색 잎채소, 순무잎, 겨자잎, 콜라드, 비트, 근대, 케일, 시금치, 견과류,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넛, 호두, 씨앗류, 참깨, 호박씨, 아마씨, 해바라기씨, 과일, 특히 껍질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과, 배, 자두, 건자두, 복숭아, 살구 등. 4.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감귤류 주스 마시기. 비타민C는 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다. 따라서 감귤류 과일이나 주스를 섭취하는 것이 간의 회복을 돕고 간 효소 수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줄 수 있다. 감귤류 과일은 간암의 위험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을 식단에 넣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주스를 살 때는 비타민C가 강화된 제품을 고르도록 한다. 5. 십자화과 채소 섭취량 늘리기. 십자화과 채소들은 해독을 돕는 간 효소 생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계 해독 효소는 몸의 발암 물질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성분, 섬유질 함량이 높은 아래 채소들을 식단에 넣도록 하자.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콜리플라워, 무, 서양 고추냉이, 루타바가, 순무, 고추냉이, 물냉이. 6. 의사에게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 물어보기. 단백질은 보통 조직의 손상을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피로해진 간의 회복을 위해 단백질을 더 섭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백질의 대사가 결국 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간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간의 피로도가 더 높아져 간 효소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의사와 상의해서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알도록 한다. 병원 내 영양사가 있는 경우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 식단을 짜줄 수도 있다. 7. 몸의 수분 유지하기. 물을 충분히 마셔서 간에 쌓인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간에 가는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자. 하루에 물 230ml를 8에서 10잔 마시도록 하자.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 특별히 신경 써서 물을 마시도록 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하기 전과 식사 중에, 운동 전과 후에, 자기 직전에. 8. 간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 피하기. 건강한 음식은 간을 도와주지만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 지방, 설탕, 소금,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간을 지치게 만든다. 이미 간 효소 수치가 높다면 한동안 건강한 음식만 챙겨 먹는 것이 좋다. 특히 간 효소 수치의 균형을 위해 아래 음식들을 피해주도록 한다. 기름진 음식,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껍질, 쇼트닝과 라드가 들어간 음식, 식물류. 짠 음식, 대부분의 가공 및 포장 음식, 통조림, 감자칩 등의 짠 과자. 단 음식, 케이크, 파이, 쿠키 등. 튀긴 음식. 갑각류 또는 조개, 제대로 조리하지 않거나 생으로 먹으면 간에 손상을 입히는 독소를 같이 섭취하게 될 수도 있다. 알코올, 음식은 아니지만 무조건 피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이미 간 질환이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하자. 허브 및 보충제 복용하기. 1. 간 건강에 도움되는 허브차 마시기. 전통적으로 간 기능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어 온 허브는 다양하게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허브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물론 오랫동안 문제없이 안전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믿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허브들은 차의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나 그냥 복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복용을 결심했다면 제조사의 복용법 및 복용량을 준수하거나 의사와 상의해 복용량을 지시받도록 하자. 이 글에 써있는 것은 단순한 지침으로만 쓰고 가능하면 전문가에 상의하도록 한다. 밀크시슬,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관련 간질환, 간경변증, 간염에 이 허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매일 160에서 480mg을 복용한다. 환기, 에스트라갈러스, 일반적으로 환기 추출물은 하루에 3에서 4번 20에서 500mg씩 복용한다. 민들레, 서양 민들레 뿌리, 이 허브는 콜레스테롤을 줄여 간의 부담을 덜어준다. 하루에 민들레 뿌리 차를 3에서 4잔 마시거나 뿌리를 2에서 4g 섭취하도록 한다. 허브 영양제, 다양한 허브가 들어간 영양제가 시중에 다양한 게 판매되고 있긴 하나 임상적으로 충분히 실험된 것은 많지 않다. 허브 영양제로 잘 알려진 것은 나우푸드의 간영양제, 리버 데톡시파이어 앤드 리제너레이터, 가이아 허브의 간보조제, 딥 리버 서포트, 소안슨 허브의 밀크시슬, 민들레, 밀크시슬 단델리온, 가 있다. 녹차, 간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간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녹차를 쓰기 전에 의사에 상의해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루에 2에서 4잔의 녹차를 마시는 것으로 간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2. 마늘과 강황으로 요리하기.
이 허브는 맛도 좋지만 간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리의 맛을 내기 위해 이 허브를 넣어보도록 한다. 아니면 적어도 하루에 하나를 사용해서 요리해보도록 한다. 마늘은 간암과 심장병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강황은 항염증 성분을 지니고 있어 간염, 간경변증, 간암, 지방성 간염으로 인한 염증을 줄여준다. 3. 항산화 보조제 복용하기. 식단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지만 보조제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다. 특히 알파리포산, 에일라,은 당뇨병, 심장병, 간질환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의 당 대사 과정을 보조하며 알코올성 간질환을 예방해준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100mg씩 복용하게 된다. N-아세틸시스테인, NAC,는 글루타티온의 전구물질로 몸의 주요 산화 방지제에 속한다. 흔히 하루에 2번 200에서 250mg을 복용해 간을 보조한다. 알파리포산은 당뇨병 약과 반응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량을 지시받도록 하자. 드물게 N-아세틸시스테인의 과다 복용이 간 효소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